안녕하세요. 저는 MSTR 코리아의 세일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이진형 수석입니다. 말씀 앞에 안내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세션에서 전사 분석 확산을 위한 BI 트렌드 및 도입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저도 이제 요 앞에 몇 개 세션들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데이터의 품질이라든지 데이터 카탈로그, 혹은 데이터 거버넌스, 시각화, 셀프 서비스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서도 세션에서도 BI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한 번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서 봤을 때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 시장에서, 그리고 어떤 점들이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분석 사례와 함께, 그러니까 도입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전사 분석 확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MSTR이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실제 데모도 한번 라이브로 같이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BI 트렌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분석 플랫폼 시장의 변화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도 분석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2010년 이럴 때 다 그 DW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전사, EDW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활용을 하는 환경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프 서비스 분석이라는 영역이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쪽 영역에 대해서 분석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고객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IT 사용자가 구성해 놓은 전사 분석 플랫폼 안에서 현업 사용자들이 올랩이라는 도구들, 그리고 표준으로 잡아놓은 데이터의 표준 안에서 그것들을 올랩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IT 지식이 없더라도 현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산출하고 분석하는 영역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현업 분석가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분석 역량도 따라서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IT에 의존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현업 스스로 직접 데이터 소스에 나도 IT 지식이 있고 테이블의 복잡한 구조나 SQL 쿼리문들도 다 다룰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셀프 서비스 분석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쪽 앞쪽에서 시작한 도구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사용자가 분석 역량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서 기반으로 생겨난 도구들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BI 시장에서 어떠한 포인트들이 중요한지 그런 조사 결과들을 지금 보시면은 상위권에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의 품질 관리,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그 중간에 있는 시각화 및 데이터 디스커버리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사실 이런 기업 내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목적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되는 것들이 데이터의 디스커버리, 중간중간에 산출물들이 시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사실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를 지금 2020년도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은 2016년도에도 동일하게 했어요. 사실 앞서 이제 셀프 서비스 BI가 이렇게 발전돼 온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시점이 2015년, 2016년도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 그 당시에 BI 트렌드가 셀프 서비스 분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보니까 중요 요소에 셀프 서비스 BI, 그리고 이 셀프 서비스 BI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현업 부서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애자일하게 비즈니스 환경이 빨리 변하면 그 빠른 변화에 맞춰서 분석을 스스로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또 바뀌면은 계속적으로 애자일하게 빠른 BI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4년 정도가 지난 거죠. 2020년도가 되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데이터의 거버넌스 관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셀프 서비스 BI와 빠른 BI 개발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가져가는 셀프 서비스 BI의 활용의 행태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거버넌스가 문제가 된다라는 점들도 이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의 변화를 데이터 분석 플로우 관점에서 셀프 서비스 BI와 전통적인 BI 형태, 예전에 IT가 오너십을 가지고 IT팀에서 전사 표준의 분석을 세운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사용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BI 모델은 IT 사용자가 데이터 소스를 구성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셋 작성을 위한 영역들을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시멘틱 레이어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시멘틱 레이어가 시멘틱 그래프라는 말로도 현재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잠깐 제가 언급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업 사용자가 IT를 잘 몰라요. 난 테이블도 모르고 SQL문도 모르고 이런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잘 뽑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정의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인 구조를 업무적인 용어로 의미를 부여해서 구성된 레이어, 계층이 시멘틱 레이어라고 보면 현업 사용자는 당시에 이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뭐 매출을 본다라든지 기업 내에서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들. 당시의 분위기로는 대부분 현업 사용자가 직접 DB 소스에 들어가서 제가 쿼리해가지고 데이터 가져갈게요. 라는 것들이 많이 허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서비스 BI가 확산되면서 IT의 커버리지는 데이터 소스에 그리고 그 데이터 소스의 정합성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반면에 현업의 사용자들이 이제는 나도 분석의 역량이 생겼으니 직접 내가 데이터 소스에 접근해서 이러한 셀프 서비스 도구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스스로 하겠다.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거버넌스의 컨플릭이 생기게 돼요. 앞서 그래서 셀프 서비스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 거버넌스가 컨플릭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이제 거버넌스 중요성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데이터의 표준을 IT 사용자가 다 전사적으로 수립을 했던 반면에 이게 현업 사용자가 직접 내가 데이터셋을 구성하다 보니 현업 사용자마다 정의하는 데이터셋이 다 다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의 거버넌스가 충돌이 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셀프 서비스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 과정 중에 셀프 서비스 도구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시각화를 하거나 시각화를 통해서 도출돼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들은 어느 정도는 손쉽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이 데이터 셋을 작성하는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들이 소요하게 됩니다. 뭐 앞전 세션을 봤더니 쿼리가 뭐 굉장히 많은 긴 쿼리가 있고 조인이 10개도 넘어가고 뭐 수백 줄 되는 쿼리, 실제로 이런 쿼리들이 셀프 서비스 BI를 하면서 현업 분석가들이 IT 지식 있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쿼리도 제가 봤을 때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들을 현업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쪽 영역에 해당하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분석이 어려운 거는 실제 오너십을 아예 현업에게 다 줬을 때 이런 심플한 비즈니스 퀘스천이 있어요. 3년간 매출 추이가 어땠지? 상품별로? 이런 거를 뽑고자 할 때 그래서 나는 이런 시각화를 만들 거야. 그래서 시각화 도구는 있어서 이런 차트를 그리고 하는 것들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과 관계와 구조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뭐 수십 줄, 수백 줄의 쿼리들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내에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하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사의 사례이고요. 2017년도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저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프로젝트는 IT 주도로 탑다운 형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목표는 완벽한 형태의 셀프 서비스 분석 환경을 구축하자였어요. 그래서 IT는 나는 분석을 잘할 수 있게 데이터 모델을 잘 만들어서 정합성을 확인한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 현업에서 그 데이터 가져다가 필요한 업무에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세요. 대신 스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IT에서는 사용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데이터의 영역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영업 마케팅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 보았더니 현업의 셀프 분석, 현업 사용자의 셀프 분석 행태를 봤더니 대부분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셋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은 더 이상 그 쿼리들을 만들지 못해서 점점 이제 이걸 활용을 안 하는 상태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나 부서 안에 특정한 사용자분이 IT도 좀 알고 뭐 SQL문도 조금 감각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분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이터셋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분이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공유해 주시면 화면 그림만 그리는 거죠. 내가 필요한 장표들만 분석 툴로, 시각화 도구 툴로 그리게 되게 됩니다. 제가 프로젝트 할 때에도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원래 SQL문 잘 모르시는데 퇴근 후에 학원을 다니십니다. SQL 학원을 다니셔서. 봤더니 나중에 300줄, 500줄의 데이터의 셋을 만드는 쿼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듬해 그분께서 다른 부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이 데이터셋을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조직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활용도가 떨어지고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쿼리문이 왜 이렇게 짜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구성원들은 이 데이터를 이제 신뢰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에 구성된 대시보드와 데이터셋은 많아지면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생기고 이러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럼 사실 이제 다시 데이터 분석 플로우로 봤을 때 앞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파일들이 있고 이거를 쿼리를 작성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셀프 서비스로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것들을 조직 내에 같이 공유해서 활용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셀프 서비스 분석인데 여기에 필요한 영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BI 모델에서 있어 왔던 시멘틱 레이어가 같이 결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멘틱 레이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매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죠. 그럴 때마다 쿼리를 짜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논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컬럼들,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매출액이고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상품이고 이런 것들을 현업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해주게 되고, 현업은 IT를 모르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게 이 영역이 같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최근에 데이터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시멘틱 레이어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라고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가장 많이 쓰고 많은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영역들은 시멘틱 레이어를 구성하고, 그 외에 데이터들은 분석가들이나 IT적인 스킬이 있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에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활용해 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아래에서 쿼리를 해서 만들었던 데이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활용돼야 될 그런 데이터의 가치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때 그 부분만 추가로 시멘틱 레이어로 이관시켜서 구성해주고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멘틱 레이어를 구성하는 예시예요.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으로는 사실 이제 간단하지만 이런 테이블들로 구성되어 있죠. 테이블 명이 있고 컬럼 명들이 IT적인 용어 정의에 따라서 구성되게 됩니다. 이거를 데이터 추상화, 비즈니스 추상화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연월이야,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모델 코드야, 이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매핑을 해주게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핑만 해주고 데이터 셋별로 이런 것들을 구성해주게 됩니다. 그럼 현업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르고 여기에 있는 비즈니스 추상화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 생산 현황 봐야지, 그거를 불량률과 같이 봐야지 라고 하면 모델과 제품 코드들을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다 놓으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이게 컨셉적으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샘플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실제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MSR의 화면인데, MSR에서 기본적으로 시멘틱 레이어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리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작아서 키워보도록 할게요. 리포트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비즈니스 추상화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게 이러한 식으로 분석 주제 영역이라고 만들어져요. 이거는 기업의 목적에 맞게, 분석의 목적에 맞게 시멘틱 레이어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예시에처럼 나는 월별로 매출 추이가 상품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라는 비즈니스의 의문이 있을 때 상품 분석에 가보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품의 대분류별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대분류별로 소분류 그리고 매출을 볼 거야. 매출 쪽에 가보면 매출이라고 있죠. 그리고 조건도 필요하겠죠. 연도의 조건들이나 나는 올해 걸 볼 거야. 물론 여기 샘플 데이터는 지금 몇 개 년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016년도가 올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올해 매출들을 볼 거야. 당연히 이제 월별로 봐야 되겠죠. 월도 이쪽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매출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나는 수량도 같이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 가져다 놓고 실행을 해주면 그 결과를 바로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뽑는 거를 MSTR이라는 솔루션에서 어디에서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화로 매핑된 결과들만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가져다 놓은 항목들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면 실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SQL 쿼리문은 MSTR이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봤을 때 매출 테이블은 있는데 재고도 같이 보고 싶다. 그럼 재고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에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사실 재고에서 또 테이블에서 테이블 셀렉트 해오고 매출에서 셀렉트 해서 얘를 같은 키값으로 연결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멘틱 레이어가 가지는 장점이 여기 안에서 내가 상품 분석을 보는데 재고도 같이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네. 브라우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현재 재고 수량을 그냥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월별로 현재 재고 수량과 매출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컬럼이 잘려서 그런데 월별로 매출과 재고를 같이 볼 수 있게 되고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MSTR이 하는 역할은 재고 테이블에서 재고 가져오고 매출 테이블에서 매출 가져오고 이러한 복잡한 쿼리들을 기계가 엔진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업 사용자분들께서도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데 이 항목을 모든 비즈니스의 환경마다 또는 업무마다 항목들이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통으로 크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비즈니스 시멘틱 레이어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접근성도 향상하고 손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월별로 매출을 봤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얘가 얼만큼 늘어났지? 요거 SQL문으로 짜려면 전년 것도 데이터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 레벨로. 여기 안에서 그냥 시멘틱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네. 저희는 변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률이 어떤지 라는 걸 하면 요때 관련된 전년도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퍼센트를 구해주게 되죠. 물론 지금 제품의 대분류, 소분류 레벨로만 봤습니다만은 내가 더 상세 레벨로 볼 거야 라고 하면 뭐 상품 레벨까지 넣게 되면 이 레벨로 쿼리는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가져오고 다시 만들고 다시 가져오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돼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런 시멘틱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앞서 페이즈 1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에서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멘틱 레이어 부분을 제안을 했고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자들의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영역들을 같이 병행적으로 제공을 하게 됐고 사용자층이 많이 확대됐어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내가 뽑을 수 있겠구나. 그 이후에 시각화하는 것들은 어차피 툴에서 차트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툴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분석 업무에 더 많이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IT 부서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IT 부서 입장에서는 전사적으로 정해야 한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모두 다 똑같은 개체들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의 거버넌스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2017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4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최근에도 이 시멘틱 레이어의 영역을 업무적으로 확장하는데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뭐 구매 이런 영역, 제조, 캐파 이런 영역까지 다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현업부서 내에서 알아서 학습활동 조직들도 생기고 뭔가 경연대회 같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전사적으로 확산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각화 관점에서 한번 이 시멘틱 레이어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여기 안에서 이제 정형 리포트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 MSTR의 시각화의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앞서 봤던 데이터하고 유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에 대한 조회 모드로 봐보겠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월별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월별로 누적과 목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달성률들은 어떤지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아래에서는 최근 1년간의 트렌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 본부별로 내가 보고 싶은 항목들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식의 대시보드들도 있겠지만 월별로 전달 대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와 같은 이런 대시보드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업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현업이 내가 정형 대시보드 이걸 보고 나는 여기서 좀 고쳐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뭔가 수작업을 해야겠다,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래에서 저는 예를 들면 데이터의 차트의 위치를 이 정도만 표현하고, 그리고 분포 차트를 하나 넣어보려고 해요. 여기에 분포 차트를 넣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률의 분포들을 상품별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직 축에는 매출과 수평 축에는 이익률을 놓고 이거를 상품에 조금 전에 보셨던 소분류 레벨로 뿌려봅니다. 좀 더 데이터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같이, 클릭이 잘 안 되는데, 같이 보고 참조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군들이 평균 이상이고 평균 이하인지를 확인하다가, 이 담당자는 평균 이상인 이익률의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실제 상품 레벨까지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옆에 보시면 이 데이터셋은 상품 레벨까지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 셀프 서비스 도구를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쿼리를 짜서 상품 레벨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를 다시 짜든지 이걸 만든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멘틱 레이어 기반으로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내가 상품 레벨이 필요하면 상품 레벨의 항목을 여기에 추가해 주시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이 또 상품 레벨의 쿼리들을 MSTR이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전에는 있지 않았던 상품 레벨의 항목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여기 아래에서 나는 드릴다운해서 이것들의 상품 레벨을 확인해 봐야지 라는 식으로 이러한 분석들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의 뎁스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DW에 담겨 있는 레벨이면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용자가 탐색하고 조회하고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들을 직접 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져다 놓고 하면 이런 것들은 MSTR의 엔진이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뽑는데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봤어요. 시멘틱 레이어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을 때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것이죠. 뽑는 거와 옆에는 쿼리 작성기긴 한데 쿼리를 타이핑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쿼리를 쳤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빠르겠냐는 거죠. 테이블의 연관관계, 조인관계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조건들도 넣고 조인의 조건, 웨어문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다 넣어줘서 쿼리를 다 짰어요. 예를 들면. 다 짰는데 결과는 보면 물리적인 테이블명들과 컬럼명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업무적인 용어로 다 바꿔주게 됩니다. 현업이 스스로.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정의한 용어와 또 다른 사람이 정의한 용어들이 같은 테이블에 같은 컬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정의돼서 통용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데이터 사일로를 만들고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전사 분석 확산을 위해서 사실 최대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이러한 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 트렌드의 기능들을 MSTR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앞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시각화 및 데이터 디스커버리, 데모로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기능들과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말씀드렸던 시멘틱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의 산출과 이 세 가지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완벽한 형태의 셀프 서비스 BI를 IT 지식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이 MSCI에서 지원하는 제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시멘틱 레이어, 뭐 이런 그 시멘틱 레이어 기반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 내에서 보면은 요 아래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현업 분석가, IT. 하지만 사실 기업 내에는 그런 분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사용자분들, 임직원들이 계시죠. 네, 같은 어에서 또 조사를 해보면 실제 여기 10년간, 근 10년간 정보계 사용자 활용률이 30% 이내라고 해요. 그리고 정보계 시스템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셔서 도입을 하셨는데 만족도가 좋지가 않아요. 많이 쓰지도 않고 맨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를 고민을 하십니다. 만족하는 기업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실 요 위에 있는 영역을, 위에 있는 사용자 계층을 어떻게 분석 환경에 끌어들일까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한 회사 안에서 모든 임직원이 다 분석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석가가 다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운영성 업무들이 많이 있죠. 운영성 업무라고 하면은 뭐 콜센터의 상담원이라든지 혹은 매장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총무 뭐 이러한 지원 조직의 사용자분들, 이분들이 분석도 가지고 셀프 서비스로 뭔가를 내가 뭐 차트를 만들고 한다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70%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은 분석 도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그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데이터를 얻는데 시간이 소요되냐라고 봤을 때 거의 3% 이상으로는 몇 분, 수시간 혹은 수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업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요 3%를 제외한 나머지 97%는 실시간 운영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없이 업무의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분석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대시보드들을 밀어 넣죠. 여기에서 분석해서 보세요 라고 하시면은 이분들은 이걸 보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혼란스럽기만 하죠. 이분들이 안 봐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업무상 내가 복잡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불필요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업무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심플하고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석 도구를 배우고 익히는 데에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식의 대시보드보다는 내가 정말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간결하고 확인하기 쉽게 이러한 카드 형태로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니즈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하이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하나의 또 다른 채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스템도 굉장히 많죠. 큰 기업들은 수천 개도 될 거고 거기에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바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아마 조금 더 그러한 사용자분들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웹 기반의 웹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롬이나 엣지의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에 내 업무에 관계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드와 같은 것들을 이네이블을 시키게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세일즈포스 화면이고요. 이네이블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인플로이 카드에 매칭되는 게 있으면 하이라이트가 되게 돼요. 오퍼튜니티 카드 혹은 제품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없던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에 마우스만 가져다 올리게 되면 내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드의 형태로 바로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례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지바이닷컴이라고 호주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MD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품목들을 상위에 배치할 건지, 그리고 상위에 배치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잘 팔려요. 그래서 재고가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의 리스크들을 미리 파악하고 위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MD 담당자들은 상품명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면 얘는 최근 14일간 몇 개가 팔렸고 그리고 재고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며칠간 여기에 있어도 유지될 수 있는지 리스크는 있는지 없는지들을 담당자에게 바로 보여주게 되죠. 이 상품은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노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옆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 잘 팔리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상품을 봤더니 얘는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정도 MD 담당자들은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혹은 아래로 조금 내린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바로 데이터를 얻고 확인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례가 이제 온라인 쇼핑의 MD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CNS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데 대부분의 내부의 의사소통들이 프로젝트 코드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는지, 수익성은 어떤지, 예정대로 진척률은 어떤지 이러한 정보들을 카드로 구성해서 바로 브라우저 안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고객 지원 센터라든지 마케팅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웹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구성돼서 제공되지만 특정한 환경인 경우 실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사용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 웹메일 시스템이 이제 오피스 아웃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카드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시멘틱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이 많이 필요한 업무에 맞춰져 있는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전사적으로 좀 분석을 확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운영성 업무를 하는 사용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분석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느냐를 저희 MSTR의 기능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MSTR은 이제 공식 명칭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이고 제품 이름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동일해요. 1989년에 이제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고 한 30년 이상을 이쪽 분석,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에 계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함으로써 제품을 발전시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분석 플랫폼 시장의 발전 과정의 처음부터 현재 셀프 서비스 분석까지 모든 그 과정에 해당하는 기능들과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전문 벤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린 분석 세션의 주제와도 맞게 회사의 비전이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로 MSTR을 활용하는 고객사가 최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모든 고객사들이 다 인텔리전스한 고객사들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도구들은 특정 사용자 역할에만 포커스된 도구들이 있는데 MST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사적으로 표준을 잡고 각각의 사용자 역할에 맞는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용자 계층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분석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가트너의 평가에서도 크리티컬 케이퍼빌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기능만 평가를 하는 리포트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고 분석 플랫폼 분야에서 엔터프라이즈 어널리틱스 분야에서는 가장 탑에 랭크가 되어 있고 일반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수치들이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에서도 고객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확인을 받았을 때 추천하겠냐라는 솔루션에 이제 MSTR이 같이 선정되어서 커스터머 초이스로 선정된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분석 트렌드 그리고 분석 트렌드에 따라서 전사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필요한지 데이터 분석가나 IT 관점에서 그리고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떠한 기능들과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세션들도 아무쪼록 이제 유익한 세션이 되셨으면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요 앞에 부스에 저희가 부스가 있기 때문에 와서 궁금한 점들 말씀 주시면 안내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